천태종이 종단 주요 스님과 신도 등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충대종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정진해 불도를 이루는 길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초대방장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서울에 이어 송광사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외 각국의 외국인 제자들이 구산스님과의 인연과 가르침을 회고하며 조명했습니다. AI와 챗GPT 등 최신 정보 기술을 승가 교육에 접목시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국제사회와 종교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대표로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태종이 종단 주요 스님과 신도 등 5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충청지사 임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법회에는 3대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덕수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신도 등 5천여 명이 동참해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충대종사는 살아계신 관세음보살이셨다며 대충대종사의 가르침을 회상했습니다. 대충대종사님을 친견한 불자라면 한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정진으로서 정각을 이루시며 우리들에게 몸소 성불의 길을 열어보이시며 가르쳐 주셨건만 눈 어두운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1925년 소백산 여의생 마을에서 태어난 대충대종사는 1945년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소백산 고인사에서 출가해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 중한 천태종 조사 기념당을 건립하는 등 해외 교류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해 고인사 중창불사를 비롯해 전국의 천태종 사찰을 건립하는 등 종당 중흥에 매진하다 1993년 9월 3일 범납 48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충대종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정진해 불도를 이루는 것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대충대종사님의 은혜에 지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정진하여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잘 닦아서 열심히 정진하여 성불합시다. 법회는 오늘 31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되며 11월 1일 오후 11시 15분, 4일 오전 7시 30분 BTN 불교TV를 통해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초대방장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서울에 이어 송광사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외 각국의 외국인 제자들이 구산스님과의 인연과 가르침을 회고하며 조명했습니다. 조효근 기자입니다. 송광사 초대방장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섰던 구산스님. 구산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제자들이 송광사에 모였습니다. 지난 16일 순천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열반 40주기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은 구산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고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지냈던 추억과 여러분들께서 활동했던 그 내용과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그런 그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해서 이런 리포트를 내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송광사를 찾은 외국인 제자들은 구산스님의 가르침이 현대사회,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한국 불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송광사에서 수행하며 한국 불교를 연구했던 스티븐 배철러 교수는 구산 스님의 가르침에서 불교 전통을 되살리고 종교적인 동시에 철학적인 느낌을 느꼈다며 구산 스님이 전 세계에 제자를 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So that is what I learnt in this practice here, and that is what I feel could be a strong force to revive the entire Buddhist tradition and even further into the broader philosophical and religious culture of our times. 이어 지광 스님을 비롯한 외국인 제자들은 구산 스님과의 각자 인연을 소개하고 가르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릭 소렌센 독일 보흠대학 교수는 송강사에서 머물 당시 스님이 보인 언행일치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명예교수는 옛 도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당장 현봉 스님께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nd so I would just like to say in conclusion that I think all of us have the same sense of deep gratitude to Hyunbom Bonsang Sinim and to all of our friends here from Songbangsa for your friendship over the years and for being such good colleagues in Toba. 외국인 제자들은 열반 40년이 지난 지금도 구산 스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세계 각국에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데 역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AI와 챗 GPT 등 최신 정보 기술을 승가 교육에 접목시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사찰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론을 모색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조계종 교육원의 상주 교수 연찬회,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 교수 스님들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수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챗 GPT 등 최신 정보 기술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고 학인 스님들에게 적합한 교수 방법론과 지향점을 탐색하며 전통 승가 교육과 현대적인 조화를 이루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최신 정보기술 활용 교수법을 주제로 2023년도 상주교수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원장 범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들의 뜻을 모아 승려 교육불사를 위해 교육원을 설립한 지 30여 년이 됐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제10대 교육원이 출범하였고 이제는 그동안 달려온 길을 재조명해보고 미래의 방향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서로 밝혀나갑시다. 범혜 스님은 또 교수사 스님들의 노고는 종단의 미래인 정법 수행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교육원도 공감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0대 교육원은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더욱 진실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법의 등불을 밝혀가겠습니다. 연찬회에서 동국대 교수학습혁신센터 하우선 교수는 효율적 강의를 위한 디지털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동국대 HK연구단 보조연구원 장수님도 최신 정보기술 활용 자료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불교학 디지털 도구의 활용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연찬회에서 최근 출간한 대승불교 개론 편찬 취지와 구성 등을 소개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종단 출가 장려 정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이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율주 일진 스님과 학장 영덕 스님을 비롯해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스님들이 어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에게 승가교육진흥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진 스님은 평생 승가교육에 매진하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마음을 담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국제사회와 종교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총회 제21회 사무국 회의에 참가한 종교 지도자들은 중동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갈등이 악화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종교인 대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11개국 8개 종교 대표 30명이 참가했으며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환경, 식량, 빈곤 등 위기와 국가 간 분쟁 등 현안을 논의하고 평화 유지와 상호 존중 증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주경 스님은 세계와 세계인이 처한 문제와 위기를 명확히 바라보고 종교인의 기도와 지혜로 영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삼양대사의 탄생지 밀양표충사가 지난 16일 경내 표충사당에서 제560회 추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추계 향사는 영축총림 주지 현덕스님, 월봉사 보화스님, 초헌관을 맡은 박일호 밀양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식 종사 영반과 유교식 석전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면서 다시금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며 400년 전 전쟁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위법망구하신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보살행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청어당 서산대사, 사명당 송운대사, 기여당 영규대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봄, 가을 향사 제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가 범패의 계승과 발전에 헌신한 어장 벽응대종사의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73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된 범패 보유자로 한국 전통 불교음악인 범패의 계승과 발전에 힘써온 벽응대종사. 불교음악의 대가 벽응대종사의 행적과 활동을 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지난 13일 동국대학교에서 어장 벽응대종사 생애와 범음성 세계를 대주제로 제6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태평소 가락은 우리 스님의 좋은 가락을 잘 전수하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교육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업적이 잘 우리 국악계에도 잘 이렇게 전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분의 큰 스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불교음악이 이처럼 굳건하게 그 맥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바탕돼서 오늘날 우리 국민 대중의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고 범패가 중심을 이루는 다양한 불교 의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벽응대종사의 사문제자이자 친족하인 김포 문수사 주지 도연 스님은 대종사가 생전에 소지했던 녹취록과 자필 행장을 토대로 대종사의 생애와 의례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1909년 연천에서 태어난 벽응대종사는 개성 화장사에서 운월 스님을 은사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습니다. 범은 범패로 유명했던 화장사에서 청하 스님, 보성 스님에게 상주 건공과 호적, 범은 범패를 수확한 대종사는 6.25 전쟁 전후로 남한으로 내려와 김포 문수사에 주석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범패 계승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도연 스님은 벽응대종사가 호적의 대가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범은 범패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종사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벽응 스님께서 왜 호적만 부각시켰냐 이거죠.
호적만 부각시키고 호적이 참 정말 제일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호적이 부각되고 진정한 범원 본패는 계보에서도 빠뜨린 거예요. 학술대회에서는 벽영대종사와 관련한 불교음악 자료, 전승자 현황을 분석하고 대종사의 연불과 태평소 가락에 대한 연구를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동명스님 취임 후 전법, 신행 도량으로 일신하고 있는 서울 불광사가 가을 국화로 도량을 장엄했습니다. 도심 생활과 바쁜 일상에 지친 불자와 시민에게 쉼터와 치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 전법 도량, 불광사 앞마당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감상해봅니다. 불광사가 바람일 국토에 다시 피는 국화를 주제로 4번째 국화향기 나눔전을 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불자와 지역 주민에게 위안과 활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우리 국화가 이렇게 활짝 피었듯이 우리 불광도 이런 우리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을 닦음으로써 반드시 국화꽃처럼 향기롭게, 맑고 밝고 향기롭게 다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국화 옆 서원지에 각자의 바람과 목표를 적으며 발언을 모아보기도 합니다. 동명스님은 자칫 메마를 수 있는 도심 사찰에 낭만과 여유를 더하고 싶었다며 불광사를 지나는 불자와 시민에게 치유의 기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국화꽃인데요. 불광사에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 가족의 건강과 저희 불광사의 국화꽃길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저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동명스님 취임 후 다양한 신행 활동과 법회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불광사가 가을 국화로 볼거리까지 더하며 찾고 싶은 절, 가고 싶은 절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오는 30일까지 경내 본당 1주문과 대웅전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천안 구룡사가 올해 2번째 사경봉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23m 평화대불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사경 원력을 결집하고 내년부터는 사경박물관에 사경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재호 기자입니다. 저마다 사경집을 머리에 이고 법당으로 향합니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스님을 선두로 그 뒤를 따르는 법화 행자들의 행렬이 5천여 불의 부처님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난 14일 천안 구룡사에서 봉행된 사경봉안 대법회 현장입니다. 구룡사는 마하모니 법당의 사경봉안 공간이 소진돼 내년부터는 사경박물관에 모든 사경을 봉안해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화경 사경이, 화엄경 사경이, 유마경 사경이 질서정연하게 봉안되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룡사를 찾아왔을 때 겨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법화행자들은 사경 봉안 후 123m 평화대불이 들어설 터로 이동해 석가보니불을 독성하고 향을 올리며 평화대불의 원만 조성을 기원했습니다. 법화정사 김광우 단장은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 평화대불 티끌 불사의 경과 보고를 진행하고 법화행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부처님만 108m이고 부처님 밑에 1층, 2층, 3층이 들어가는데 123m의 평화의 부처님이 건립하는데 법화경 전법과 사경의 원력으로 조성된 천안 구룡사에 다시 한번 평화대불 조성을 위한 불자들의 원력이 결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재호입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일상의 생활문화에도 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의 정신문화가 한류를 이끌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서울 삼각산에 신명나는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잔망스런 남도 민요가락에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저절로 잇몸이 만개합니다. 명창의 회신곡 소리엔 눈물도 훔칩니다. 정법사가 한글날이었던 지난 9일 경내에서 불교와 국악의 만남 풍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신명나게 잘 논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풍류 한마당에 풍류계의 고수들하고 같이 풍류 한마당에서 풍류의 속으로 흠뻑 빠져 즐기시기를. 법고와 범종 타종으로 문을 연 풍류 한마당은 삼각산의 청량한 가을바람과 함께 2시간여 동안 펼쳐졌습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웅장한 북소리와 꼬리를 나르는 나비를 표현한 부채춤은 화려함에 극치를 안겼습니다. 이춘희 명인의 신금을 울리는 회신곡과 민요, 아이들의 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며 감동을 안겼습니다. 최초의 민간 국악단인 라금국악단과 동락연희단, 영재 한음회의 국악 사물놀이는 우리 음악예술의 무한한 확장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한국의 정신문화 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00년간 한국의 삶의 원행질 그 자체로 작용한 한국 불교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여름 내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삶과 마음을 부처님의 도량에서 국화 향기와 가을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로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불교와 국악의 만남, 한국 정신문화의 큰 줄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풍류가 새로운 한류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창건 111주년을 기념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유치원의 역사와 시대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법사는 지난 13일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주관으로 일제강점기 배달유치원 기록물과 마산 지역사를 주제로 4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의 보존 기록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는 기록물의 가치와 현황, 유치원 설립 배경을 통해 보는 시대상과 불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금은 대자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꾼 배달유치원은 1927년 통도사 배달학원과 마산구락부 마산학원이 연합해 만든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불교 유치원입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연꽃 합창단이 창단 32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공연은 당신의 미소와 깨달음을 이루리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이사장 벽공스님과 임병순 단장은 자비와 화합의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공연에는 성광사 주지 수열스님과 월라사 주지 도종스님,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등 4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